4월 18일 월요일 시카고 윈TV 미주 핫뉴스입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사가 티켓 취소에 대한 대대적인 정책 변경을 발표했습니다. 가장 저렴한 베이직 이코노미 좌석 티켓의 경우 스탠다드 이코노미 티켓으로 업그레이드하거나 수수료를 내고 캔슬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한 것입니다.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베이직 이코노미 티켓에 대한 변경을 보다 융통성 있게 만들었다고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즉 베이직을 스탠다드로 업그레이드해 스케줄을 재조정하거나 프리미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혜택의 내용은 무료 좌석 지정이나 무료 캐리언 가방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또 스케줄 조정 없이 여행 자체를 취소할 때는 베이직 티켓 구매 가격 기준으로 수수료를 뺀 남은 금액을 크레딧으로 돌려줍니다. 국내선인 경우 수수료를 살펴보면 원웨이 티켓은 $49 50센트, 왕복 티켓의 경우 $99, 국제선의 경우에는 원웨이 티켓 수수료는 $99 50센트, 또 왕복 티켓의 경우에는 $199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델타와 제트블루 항공사도 수수료를 차지하고 캔슬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세계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 회원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월 기준 7.7%를 기록해 걸프전 직전 1990년 12월 이후 31년여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이 중 터키가 54.4%의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단연 1위를 차지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리투아니아 14.2%, 에스토니아 11.3%, 그리고 체코가 11.1%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어 슬로바키아, 라트비아, 폴란드, 헝가리, 콜롬비아, 벨기에 등이 8.0%에서 9.0 사이의 상승률을 나타내 상위 10위권을 형성했습니다. 무엇보다 에너지 가격 상승이 인플레이션을 주도한 것으로 OECD 회원국의 에너지 가격은 26.6%, 식품은 8.6%가 올랐습니다. 주요 20개국인 G20의 경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6.8%, 그리고 주요 7개국인 G7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6.3%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은 2월 기준 40년 만에 최고치인 7.9%를 기록해 OECD 38개국 평균 7.7%를 상회하는 것은 물론 G20 평균 6.8%와 비교해도 크게 웃도는 물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두 자릿수 상승률은 동구권에서 주로 나타났고 영국,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등도 5%를 상회했습니다. 한국은 3.7%로 38개 회원국 중 32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곧 2달째로 접어들며 물가 상승률 폭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쟁 당사국들이 석유, 천연가스는 물론 밀, 해바라기 씨유 등 주요 곡물 수출국이다 보니 올해는 전쟁으로 파종조차 못하는 바람에 그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애플의 뉴욕 맨하튼 직영 매장 직원들이 노조 설립을 위해 서명운동을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는 애플 오프라인 매장 첫 노조가 될 것으로 보이며 최근 아마존에 이어 스타벅스의 노조 설립을 지원한 북미 서비스 노조 지부 노동자 연맹에 가입할 예정입니다. 애플은 세계 500여 개 매장을 운영 중이고 미국에는 270여 개가 있습니다. 맨하튼 지경인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점 외에 최소 3개 지점에서 노조 결성이 추진 중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아마존의 뉴욕 스태튼 아일랜드 물류 창고에서 노조 설립이 투표로 통과되면서 노사 갈등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무노조 경영을 고수해오던 스타벅스도 노조 결성이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스타벅스도 뉴욕주 버팔로 매장의 첫 노조 탄생에 이어 미국 내 매장 9천여 곳 중 200여 군데에서 노조 설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천정부지로 상승하면서 근로자들로서는 실질 소득이 감소한 탓에 이 같은 움직임이 확산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한 기업들의 구인난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노조의 협상력이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미 국무부는 지난 주말 SNS를 통해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사용할 자금을 창출하는 IT 요원들의 악의적인 활동을 제보하면 포상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테러 정보 신고 및 포상 프로그램은 정의에 대한 보상으로 명명됐습니다. 북한의 사이버 범죄 관련 제보자에게 최대 $500만 포상을 포함하는가 하면 북한을 돕기 위한 돈 세탁이나 현금 밀반입, 마약 거래에 연루되면 2차 제재까지 하겠다고 경고하고 나선 것입니다. 계속된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미 국무부는 연방수사국 등 다른 기관들과 동조해 북한의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에 맞서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됩니다. 북한이 지시한 IT 작업이나 사이버 침입, 서비스 거부, 공격, 그리고 가상화폐 및 데이터 절취는 미국 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북한의 금융범죄에 대해 대대적인 선전포고를 한 것입니다. 이런 공지는 페이스북에 한국어, 중국어, 스페인어 등 9개 언어로 번역돼 게시됐습니다. FBI는 북한 연계 해킹 조직인 라바루스가 전달 6억 달러 이상의 암호화폐를 훔친 것을 발표한 가운데 미 재무부도 이런 범죄를 돕는 것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윌링의 시푸드 식당 밥친 크랩하우스의 주인 밥친 씨가 지난주 별세했습니다. 향년 99세입니다. 이 크랩하우스는 1982년 오픈한 이후 59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윌링 지역의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식당의 매상은 미 전역에서 최고의 레벨을 유지했는데 2012년까지 30년간 연 매상은 2,4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월 매상이 200만 달러로 처음에는 250석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 후 리모델링을 통해 좌석을 700석으로 늘렸고 매일 2,500에 달하는 식사가 고객들에게 제공되었으며 매일 타주에서 공수되어 오는 시푸드만 3,000파운드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타계한 밥친 오노는 고교를 중퇴하고 미 육군에 자원 입대해 세계 제2차 대전에 참전하기도 했습니다. 차이니즈 식당에 접시를 공급하던 그는 집안의 식당 경영을 돕다가 결국 차이니즈 식당을 오픈했습니다. 친척에게 중국 식당을 넘긴 후 그는 시푸드에 주목하고 크랩하우스에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식당 운영진은 밥친의 죽음을 애도하는 고객들이 밥과 함께 찍은 오래된 사진 등을 공유해 줄 것과 아울러 관련 스토리를 info@babchins.com으로 보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윈티비 뉴스 이전봉입니다. 일리노이주에서 시카고 지역 서버브에 가장 적당한 가격의 주택을 사려면 어디가 좋을까요? 주택가가 50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 선의 고급 주택가가 있는 반면 일반 서민들이 살기 적합한 지역은 어디일지 궁금해하는 한인들이 많습니다. 대체로 한인 동포들은 자녀들의 교육 문제로 학군을 중심으로 몰리다 보니 그곳의 주택가는 이미 올라간 곳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일반 서민들이 자기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시카고 북부 서버브 지역은 너무 비싼 편입니다. 따라서 30만 달러 선에서 주택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 세 곳의 서버브가 선정됐습니다. 크리스탈 레이크, 알곤킨, 그리고 엘크그로브 빌리지가 그곳입니다. 특히 크리스탈 레이크 동네는 모든 집 중 개인주택이 77%를 차지하며 널따란 마당에 약간은 느긋한 생활을 즐기기 좋은 곳으로 뽑혔습니다. 한편 니치의 보고서는 일리노이에서 가장 살기 적합한 동네로 롱그로브를 비롯해 킬디어 그리고 팍스리버 글로브 등 세 곳을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지난주 저희 윈티비 뉴스에서 보도해드린 바 있는 바이든 행정부의 비행기 및 열차 등 대중교통수단에 대한 마스크 착용 의무를 18일에서 다음 달 3일까지 연장한다는 방침에 대해 플로리다의 연방판사가 CDC의 권한 초과 위법 행위라며 기각했습니다. 캐서린 킴볼 미젤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마스크 착용 연장은 불법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판결이 전국의 공항이나 기차역에서 언제 시행될지 법무부가 항소를 할지는 아직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미 언론은 이 판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연방법원 판사라며 마스크 착용을 정치적 이슈로 부각시켰습니다. 4월 18일 월요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미 전 지역 신규 확진 7,235명, 신규 사망자 수는 10명이며 백신 완전 접종률은 66.4%입니다. 일리노이주 신규 확진 1,303명, 신규 사망자 수는 0명이며 백신 완전 접종률은 68.5%를 나타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자세한 내용은 시카고 토탈닷컴을 통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윈티비 채널 24.5와 MCTV 채널 24.6 방송은 안테나를 이용한 공중파 방송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비상시국 뉴스24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 전화 847-290-8282번입니다.